오늘 330 오네어는 증권부 박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 그 전산장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거래 재개되고 나서 동양철관이 상한가 갔거든요. 네. 오늘도 흐름이 그랬죠. 네, 이게 그 첫날에 좀 원래부터 동양철관은 좀 뭐 미 알래스카 LNG 수혜주 뭐 이렇게 꼽혔는데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산장에 발생하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받으면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들여다 보시다가 이제 좀 더 매수세가 몰린 것 같은데 이날도 보면 장중에 17%까지 올랐고 이제 장 마감은 보니까 좀 7% 정도로 마감했는데 이게 전날 논란을 좀 짚어보면은 전날에 이제 11시 37분 동양철관이 이제 19%대 상승폭으로 이제 1014원에 거래되고 있다가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은 이제 11시 37분 7초부터 뭐 11시 44분 16초까지 뭐 7분 9초간 뭐 증권사 HTS 호가창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거래소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밝힌 게 이제 동양철관 종목 자전거래 방지 조건이라는 거 S&P 뭐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 시 뭐 중간가 호가 수량 누락이 발생해 매매 체결의 지연 발생됐다. 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은 그 S&P는 이제 같은 아이디, 그러니까 거래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 이게 상호 체결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로 막 이렇게 충돌 발생하지 않게 요건데 S&P가 요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간가 호가라는 게 최근에 도입됐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 S&P 로직이랑 충돌했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가 호가는 이제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출범하면서 이제 도입된 건데 이거는 뭐 최우선 매수 호가 가격과 뭐 최우선 매도 호가 가격 중간 가격으로 뭐 체결해주는 호가를 의미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최우선 매수 호가가 뭐 300원이고 뭐 매도가 100원이다 이런 뭐 중간 정도 200원에 뭐 해준다 뭐 이런 건데 그 호가 간 격차를 줄여서 이제 체결 가능성 높여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철관은 이제 주가가 2,000원 미만이다 보니까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돌이 안 생길 법한데 이제 이게 동종주들은 이제 호가 단위가 1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가 이제 차이가 1원이니까 중간 호가라고 해야 되면 이제 소수점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난 건데 이게 코스피는 또 이런 미만 소수점 단위는 이제 절사하고 중간가 호가 매수 호가 동일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산 오류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동양철관 주가로 보면 이제 전날 11시 37분에 이제 1,028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호가가 1,027원이고 매도 호가가 1,028원이다 보니까 요게 중간가를 계산하면은 1,027원, 1,027.5원이 되니까 또 절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수 호가랑 이게 동일하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또 S&P 아까 시스템 요말했던 뭐 이렇게 같은 아이디로 이런 충돌을 일으켰고 이제 이런 매매 지연이 이제 코스피 전체 거래 체결 엔진을 멈추게 된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 두 개가 충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근데 대부분 종목은 이제 이거 이대로 믿으면 돼요? 네? 맞아요. 이대로 믿으면 돼요? 거래소가 밝힌 거래소 밝힌 거니까 4월 말까지 뭐 좀 더 알아본다고 하니까. 못 믿어가지고. 4월 말까지 좀 더 뭐 한다고 하니까 뭐. 더 문제가 있으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7분 만에 이제 대부분 종목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데 이제 그 동양철관은 호가가 접수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가 그 12시 5분부터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막아놨다가 3시간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됐고 이제 그 단순히 또 상한가. 그러니까. 그 인식이 이제 뭐 몰랐다가 보니까 이제 투자만 하네 이러면서 이게 한 번에 매수에 몰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날도 좀 그런 매수세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몰랐다가 이런 종목이 이런 기업이 이랬다는 건데 동양철관 뭐 하는 회사인데요, 정확히? 저도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게 뭐 상장이랑 설립한 지 꽤 됐어요. 이게 코스피 상장한 거는 이제 1977년인데 설립된 거는 1973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조카의 박재용 씨가 설립한 동양철관 광공업 여기서 시작된 기업인데 그 1990년대까지 좀 경영난을 겪어가지고 2000년도 들여서 그 KBI 그룹 주축인 이제 동국실업에 인수됐거든요. 근데 뭐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뭐 기존 상하수도관 배관용 뭐 아니면 가스관, 관관 말뚝 뭐 그러니까 건설용 내수 위주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이랑 또 일본향 내진용 대형 각관 시장
여기 진출하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 수주로 보면은 이제 2023년에 HSG 성동 조선이라고 여기 해상풍력용 대구 관관 뭐 1,335억 수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또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업체인 이제 덴마크의 오스테드 여기에다가 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제 공급 계약하면서 이제 글로벌로 해상풍력 좀, 근데 이제 최근 이슈로 꼽으면 이게 지난 5일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알래스카 LNG 사업 한국 기업 참여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천연가스 송유관 관련 제품 생산하다 보니까 네. 관련주로 꼽혔거든요. 네네. 예. 예.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증권사들 분석은 많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 증권사 오늘 보면 이게 관련 종목 이게 동양철강 외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 알래스카 주지사 그러니까 24에서 25일 방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뭐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프로젝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연구원들도 이제 관련 종목들 모멘텀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요건 논의에 따라서 뭐 어떤 종목들이 꼽힐까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17일 날 감사보고서 내놨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별도 기준으로 48억 기록해가지고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추가적인 수준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2013년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랑 또 이제 또 추가로 된 게 2013년에 이제 포스코랑 소재 공동 개발이랑 판매 지원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뭐 일본 내진용 대형 관광 초도 납품 성공 뭐 요런 건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얘네들 생산 능력이 이제 2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걸 풀 가동해 가지고 관련 매출 일으킨 거는 뭐 3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실적이랑 요런 거 살펴봤는데 이제 물론 기대감, 미국 정책 기대감이랑 실적 개선세도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랑 좀 이렇게 주가 살펴봤을 때는 좀 최근에 급등한 상황도 있고, 그 5일날 상한가 기록하고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최근 상승은 또 이게 그 관련 이벤트 때문에 좀 주목받은 게 있으니까 뭐 이날 주가 어제 오늘 주가 급등한 거 보면은 PBR 한 1.7배 요 정도면은 좀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이벤트 따라서 좀 갖고 있으시더라도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 그리고 올 초부터 또 이달 초부터 더 주목을 받았던 동양철관 얘기, 오늘 박정순 기자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